안녕하세요. 저는 하인이었어요. 그러나 애터미를 만나서 여왕으로 승격한 스타마스터 김성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꿈을 얘기하거든요. 이 꿈. 여러분들 꿈 꿔보셨어요? 저는요, 사람은 0세부터 30세까지 준비를 한다죠. 준비하는데 이 30세까지는 공부를 하셔요. 거의 대부분에.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일을 하는데 이 60세부터 90세까지는 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라는 내 인생 목표를 저는 꿈을 꿨어요. 언제 꿈을 꿨냐면 이 0세부터 30세께 공부할 시기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는 여자들은 집에 와서 살 일만 하고 예쁘게 키워서 시집을 잘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쁜 공주를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내가 홀로서기 하면서 이 30년 동안을 55세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나는 이 노후를 여왕처럼 살 거라 하는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30세부터 60세까지에 내가 이 애터미를 50세에 만났는데 20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여왕처럼 노후에는 살려고. 여러분들 꿈 꿔보셨어요? 모든 사람이요, 어렸을 때 꿈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라, 아니면 집 가족 아이들을 키울라, 내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일했지 내 꿈을 향해서 가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성심은 인생 목표를 55세까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1%의 부자가 돼서 이렇게 공주처럼 여왕처럼 살 것이야 라는 이 꿈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50세까지 20년 동안을 일을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뒤를 돌아보니 여왕은커녕 하인으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내 자신을 봤을 때요,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뭐야, 1%의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1%의 부자가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나이가 먹어서 일을 못하고 그냥 죽고 마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 이렇게 죽는 거야. 이런 인생들이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나는 죽어버리자. 나는 이 삶 가치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아톰미라는 화장품이 천사의 날개를 붙이고 짠 하니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노래방을 했다고 했죠. 노래방을 하면서 모든 걸, 저는 여왕처럼 살 수 있는 이 도구를 찾고 헤맸던 사람이에요. 나를 5년 동안 나를 획기적으로 여왕처럼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없을까? 여러분 찾아봤어요? 저는 찾고 있었어요. 노래방을 하면서도요. 그런데 없었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불경기이기 때문에 노래방도 자꾸 비수기로 빠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톰미 화장품을 저한테 쫙 나타나길래 그 화장품을 쓰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렇게 보습력이 뛰어날 수가. 어머,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수가. 그러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너무 싼 거예요. 품질은 너무 좋았고. 제가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건 투자를 안 했어요. 옷이니 뭐니 이런 건 싼 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이 피부는요, 이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고가 화장품, 명품 화장품으로 쳐 발랐어요, 제가. 왜요? 20년 후에 내가 나이가 먹으면요, 수분이 빠지다 보면 주름살도 생기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잘 살 수 있는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그 시기에 좋은 옷을 입으면 뭐예요? 갖고 놓은 사람은 피부가 좋으면 옷을 입으면 때깔이 나죠. 그렇지만 내 얼굴에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요, 아무리 비싼 명품을 입어도요, 때깔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명품 화장품으로 계속 쳐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썼어도 내 얼굴은 케어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톰미 화장품을 딱 만나고는요, 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땅구멍이 컸던 땅구멍들이 쪼그라들고 그렇게 거칠었던 이 피부들이요, 여왕처럼 피부가 매끈매끈하면서 제 피부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빛나죠? 바로 이 아톰미 화장품을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인 게 있겠구나. 저는요 그냥 화장품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박한계 회장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강의를 듣는 순간 망치로 탁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제가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지금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뒤돌아봤는데요. 나도 역시 아버지처럼 살고 있더란 얘기예요.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꿈에 돈을 많이 벌어서 여왕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지, 성공의 법칙이라든가 정복향의 원리라든가 농부의 법칙이라든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강의를 박한길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깨우친 거예요. 아, 맞다.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망만 있었지 성공의 그 법칙을 몰랐구나. 시간을 낭비를 했구나. 시간 낭비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만 벌려고 했지 이 세상의 시대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2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시대 흐름에 변하는 그런 물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화기. 여러분 모토로라, 이따만한 모토로라 전화기는, 휴대폰 전화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돈만 벌려고 그랬지 그런 거에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야, 집 전화가 있는데 그 휴대폰이 몸풀이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고 아이들 손에까지도 휴대폰이 들려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휴대폰 대리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이 휴대폰 대리점 내도 1%의 부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노래방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노래방을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다시 되돌아가 봤어요. 아, 내가 노래방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지? 그런데요, 처음에 노래방 나왔을 때요, 500원짜리 코인 나왔을 때 돈을 딱 넣으면 노래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 신기해. 500을 넣으니까 노래가 나오네 하면서 내가 고객으로만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노래방을 왜 했느냐? 다른 거 하다가 다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던 찌꺼기를 내가 또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노래방을 시설해서 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노래방을 1억씩 투자해서 노래방을 했는데 내가 1%가 부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작 벌어야 4,500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방을 하면서도 1%의 부자가 여왕처럼 살 수 없는 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한계 회장이 강의를 들으니, 아, 내가 몰랐던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시대 흐름에 성공의 법칙, 이런 것들이 무장장하게 박한계 회장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 중을 싹싹 빨아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맞다. 내가 돈만 많이 벌려고 했지 성공의 법칙을 몰랐던 거구나. 그렇다면 이 아토미 화장품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한번 알아보자. 기회의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은 뭐냐면 앞머리는 무성하게 나와 있고 뒷머리는 바짝 머리털이 없대요. 그리고 양손에는 저울이 들어있고 한 손에는 칼이 들어있대. 그리고 날개가 돋쳐있고 뒤꿈치가 들고 있대요. 그 기회의 신이 왔을 때 누가 잡든지 내가 털썩 잡으라고 앞에 앞머리가 무성하대요. 그리고 놓쳐버리면 뒤에서 잡지 못하게 머리털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양손에 저울을 지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김성심이가 노래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지금 딱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4,500을 벌지만 앞으로의 5년 후, 내가 55세까지 목표를 했지만 50세 딱 만났으니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변할까라는 저울질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지금 애터미 주식회사를 내가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 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노래방은 4,500을 벌지만 노래방은 계속 하락이잖아요. 하락. IMF 터지니까 식당이 안 되니까 노래방도 안 되죠. 그런데 아토미 주식회사는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승승장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쓰는 소비자처럼 노래방에 나왔을 때처럼 어머 신기해, 어머 진짜 이런 게 다 있네 하면서 소비자라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내가 도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덥석 잡을 것인가, 이 저울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생존이 얼마만큼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주식회사는 무슨 회사죠? 유통회사예요, 유통. 유통회사인데 이 유통도 시대 흐름에 맞게 어떻게 변하느냐예요. 우리는 무점포 마케팅으로 앞으로 변한다고 하죠. 무점포 마케팅. 무점포 마케팅이 뭐냐면 첫 번째 해원제가 있어요. 해원제가 있고 두 번째는 TV 홈쇼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 박한결 회장님께서 12년 전에 인터넷 아이타콤 백화점을 했다고 그랬죠. 그분은요, 창의성이 뛰어나시고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와, 정말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상상도 못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까. 저는요, 인터넷 백화점이라고 딱 하면, 아,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이 사업 하기 전에 인터넷 껐다 켰다도 못했어요. 왜? 30세부터 0세부터 30세에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부모님을 만나서 인터넷 껐다 켰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인터넷 사업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박한계 회장님께서 해원제가 지금 뭐뭐 있냐면 아메이, 하이리빙, 뉴스킨, 허벌라이프, 보험, 이런 것들이 무점포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TV 홈쇼핑 지금 무점포 마케팅으로 막 팔리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무점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각자 하나씩 다 하고 있지만 박한결 회장님께서는 12년 전에 인터넷 아이타콤을 하다가 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17명이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한결 회장님께서는 회사를 망했기 때문에 몸도 아팠었고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장님께서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보따리를 들고 파셨다고 그랬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17명에서 해원제부터 조용하게 시작한 거예요. 방판으로 하면서. 조용하게 시작해서 그때 당시 김성심이가 2년 전에 나왔는데 이런 설명들을 하셨어요. 그때 김성심이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가설이 되질 않았고 팩스로 넣었다 뺐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성심이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제품 설명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TV 홈쇼핑에다 계속 때려주겠다고. 그래서 방송국에 한국에서는 335 방송국이 채널이 생겼어요. 거기는 이성윤 박사님, 박한계 회장님, 총본부장님, 수상체계, 제품 설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싣고 있고 방송국을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글로벌로 나간다고 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계속 전 세계가 회원 등록이 되면 수천 수만 가지가 런칭이 돼서 당신네들을 인터넷 백화점 사장님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외쳐댔어요. 저는요, 액면 그대로 이 회장님의 말씀을 다 믿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들을 계속 했는데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성공의 법칙을, 시대의 흐름을, 정복한 원리를, 농부의 법칙을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야. 그렇다면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이 회사는 분명히 승승장구하겠구나. 이걸 잡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뒷붙이는 인생을 살겠구나.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와, 나도 이제 밑바닥 생활했던 내가 5년 후에는 여왕처럼 살 수 있는 도구를 나는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 꿈에 부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하면서 계속 목표 설정을 한 거예요. 목표 설정을 저는 장기 목표를 했어요. 맞다. 지금은 나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 구멍가게를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산하로 등록이 돼서 나도 모르는 회원들이 계속 늘어지겠구나. 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는요, 네트워크 아니었으면 저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돈 놓고 돈 먹는 다단계가 아니고 박한계 회장님께서 정말 방판하는 엄마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말이 들었어요. 왜? 설화수나 보험이나 이런 방판하는 엄마들이 20년 30년 일을 해서 가정은 먹고 살았지만 그 엄마들이 부자가 된 사람 있어요? 절대 부자 1%의 부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연결고리를 시켜서 설화수나 이런 명품 화장품의 그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하고 계속 부자가 되잖아요.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런 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엄마들을 위해서 나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를 장점들을 뜯어다 동그라미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뭐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응? 그런 깊은 뜻을 모르시고 계속 불만불평하면서 아니야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요 이 노래방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전달했는데요 다 모든 사람들이요 저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무슨 놈의 옆언내가 노래방이나 하고 앉아있지 무슨 다단계야 무슨 화장품 장사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계속 손가락질 했어요. 그러나 저는 옛날 속담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속담을 했냐면 서울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과 같이 맞붙으면요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맞붙어서 싸울 게 아니라 나는 서울에 갔다 왔었고 애터미치 기사를 알았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제품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이에요. 제품은 유통인데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통도요 어떤 제품을 내가 취급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 취급하면요 한 번 팔면 10년 20년도 써요. 그러나 화장품은요 600여 가지가 있지만요 필수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쓰리빠 짝짝 끌고 다니면서 손님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쌀보다도 더 귀한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에요. 지금은 에티켓이 돼버렸잖아요. 밥은 못 먹어도 어떻게 돼요? 화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의 600여 가지 중에서 이 제품이 비싸면 한 번은 사주겠지만 두 번은 사주세요? 안 사주잖아요. 진짜로 좋고 좋은 화장품을 싼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싸면은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것도 점검을 안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옆에 사람이 좋아 하면서 질질질질 끌려가면은 여러분들 시간 낭비죄예요. 아무리 도구가 좋은 도구가 나왔어도. 저는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내가 이걸 선정할 때까지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박항 회장님의 오너의 마인드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보고 이런 일들을 갈아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제품들이 화장품이 어떻게 됐어요? 한국원자력 연구원들의 그 최고의 기술을 가졌잖아요. 무슨 기술? 보순도 정제 기술. 두 번째는 한방 발효수. 세 번째는 나노 캡슐 기술. 이런 기술들이요 다 제품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 기술력이 이 아톰미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요 우리 아톰미 화장품에 그 기술력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엄청 싸잖아요. 그러면 이 유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다 한들 나한테 돈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다 한들 나한테 돈이 돼야지만 내가 여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익구조예요. 수익구조가 얼마만큼의 내가 일을 해야 돈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직접 판매 수당 있어요. 수익의 23%부터 60%까지 박항 회장님께서 방판의 장점을 다 따온 거야. 23%서 60%까지 마진이 뭐냐면 한 박스를 사면 한 박스를 사다 팔면 얼마 나오죠? 거의 23% 나와요.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을 사면 네 묶음을 사가지고 팔면은 거의 60% 마진이 나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방판 마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노래방을 하면서 투잡을요 4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떼다가 놓고 입만 나발나발나발 했더니 60% 마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2만 원을 벌려고 1시간 동안 손님을 왔다 갔다 종로로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유통은 뭐예요? 좋은 물건 싸게만 내가 떼다가 입만 나발거리면 60% 마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제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유통을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을 해놓으니까 내가 좋은 물건 사다가 싸게 팔면 이 60% 마진을 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프로테지를 한번 설화수 타 제품이 얼마만큼 돈이 나오는가를 내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설화수 화장품에 그 친구한테 얘 너 팔면 얼마 마진 남니? 그러니까 한 달을 월 수입을 얼마만큼 입금을 시켜야 35%를 준대요. 35%. 그리고 나서 이웃집에 식당 아줌마, 백반집 아줌마한테 한번 그분을 생각을 해봤어. 얼마 마진이 남을까? 그랬더니 그 식당 백반 아줌마가 6,000원씩 파는데 물건 사와야죠. 아줌마 인건비 줘야 돼. 가게세 내야지. 거의 60% 마진이 안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 방판, 이 직접 판매 수당에 여기에다가 두 번째 후원수당을 붙여놨구나. 후원수당 35%를 박항희 회장님께서 판매하는 엄마들 때문에 이 후원수당을 붙여놨구나. 어떻게? 나부터 먼저 쓰고 먹고 하다 보면 좋은 물건 싸게 파니까 내 집안 누구한테? 내 가족한테. 처음에 내 가족한테 뿌리면 등록이 되겠죠. 너도 직접 거래해. 하다 보면 마트에서 사면 거의 1%밖에 포인트가 안 쌓이잖아요. 10,000원짜리 사면 100원. 근데 우리는 10,000원짜리 팔면 어떻게 해? 3,500원 나한테 캐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많이 주는데 처음에는 가족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한테 전달을 하다 보면 내가 3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240만 포인트가 나오면 여기에 15점을 점수를 줘서 나한테 75,000원을 캐시백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넥톡의 그 단점이 뭐냐면 내가 넥톡 연금성을 하는 단점을 뭐냐면 내가 시작을 하려면 거의 진입비가 있어요. 진입비. 네가 이거 애터미를 하려면 네가 얼마만큼 돈을 써야 된다는 진입비가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진입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3천만 원, 2천만 원 사지만 내가 돈을 그 정도 월 타지만 다른 회사들은 네가 얼만큼 타면 네가 월 얼마를 파야 되는 월간 유지가 있어요. 월간 유지. 근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 2천만 원 넘는 수입을 받지만 내가 내 코드에서 팔으라는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돼요? 팔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면서 계속 강의만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5천만 포인트, 다른 네트워크는 5천만 포인트에서 하루에 1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주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1억 포인트, 2억 포인트 와도 돈을 더 주죠. 근데 우리는 5천만 포인트에서 하루에 150만 원에 딱 수납을 시켰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박정수 총장님이 저하고 여러분들의 그 페이스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그때 여러분들 생각과 똑같이, 어머, 어떻게 박정수 총장님은 언제 따라가지? 했는데, 시간이 거의 지금 4년이 흘러갔는데 거의 그 중턱에 같이 와 있어요. 지금은 페이스가 여러분들하고 떨어지지만, 2, 3년이 지나면요, 김성심이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져요. 왜요? 나는 5천만 포인트에서 기다려주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치고 올라오잖아요. 박항기 회장님께서 이런 넥톡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성심이가 몇 천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고로 소중하고 큰 돈이 얼마냐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물어보면요. 몇 천만 원, 몇십억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박항기 회장님께서는 내가 제일 한 가정에 소중하고 큰 돈은 얼마냐면 200에서 400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가정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 돈은 최고로 좋고 큰 돈이라고 여기 수상책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보면요. 애터미가 만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희망이고 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고 무슨 애터미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판매하라고 하는 줄 알고 나는 못 팔아 하고 다니잖아요. 이건 판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들고 다니면서 화장품을 팔았지만 지금 판매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좋다는 화장품을 써보고 그분들한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당신도 한번 써봐라.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조직은 커져버리고 나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회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왜 잘 사는 그 대형마트 사장님들한테 돈을 갖다 주냐고.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그 돈을 30%를 우리가 갖자 이거예요. 그런데도 말귀들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허다해요. 허다해. 근데 초등학교가 밖에 안 나오는 김성시민은 이 액면 그대로 이런 것들을 다 믿고 따라오는 그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김성시미가 땀을 뻘뻘 내리고 이 박항기 회장님께서 땀을 뻘뻘 내려서 당신네들을 성공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외치면요, 보는 시각이 다 틀려요. 뭔가를 내가 도구를 찾는 사람은요, 한 가지라도 내 걸로 만들고 가요. 그렇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시간 낭비죄하고 그냥 앉았다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박항기 회장님이요,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지금은 이 회사가요 거의 200억 매출이에요.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만 있으면요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회장님 혼자라도 팔아요. 근데 거의 월 매출 200억이 넘었잖아요. 박항기 회장님이 지금 와서 여기서 떠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 혼자 잘 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본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박항기 회장님은요 그 나라를 추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애터미 식구들은요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든 저기든 다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정말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3가지가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보물을 찾으려면 지도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지도를.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 공부. 세 번째는 몸 공부. 이걸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회사, 제품, 수익 구조. 이 머리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공해야 돼요 하면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성공의 8단계는 어떻게 성공해요 하면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박항기 회장님 메시지를 다 머리 공부를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 공부. 내 마음속에 한 번도 부자가 되겠다라는 꿈이 없는 사람들은 나도 부자가 될 것이야 라는 가슴에 마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요 제가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요 내 이웃집 그 오라버니라고 칭하는 그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 근데 사람은 너무 착해. 그래서 회장님이 애터미 일을 전달할 때 돈이 없어도 되고 예쁘지 않아도 되고 남녀 구별하지 않고 다 상관없다고 했죠. 내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시작을 해서 저분 하나는 내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손을 딱 잡았어. 오빠 나랑 이거 사업하자. 그리고 나서 오빠 돈이 얼마야? 물어봤더니 3만 원 있대. 3만 원. 전 재산이 3만 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러면 돈 쓸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경비나 식대비나 세미나비나 이거 다 해줄 테니까 나만 따라오시오 하고서 계속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요. 회장님께서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가지라고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오라버니 생각 때문에 눈물이 출출 흘렀어요. 이제는 오빠도 저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부자가 되겠구나. 힘든 생활을 안 하고 이제는 부자가 되면 와이프도 같이 한 가족이 합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을 질질질 흐르고 나서 옆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은요 딴전 피우고 있어요. 낙서를 쫙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막 철철 그리고 웃고 부자가 되던 꿈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에 막 울고 있는데 그분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아무리 그분한테 부자가 되라고 여기 물가까지 여기 애터미 주식회사까지 데려다 놨지만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여기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겠다고 계속 외쳐다가 1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으면요 말짱 허사라니까요. 말짱 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돼요. 왜? 도구가 나왔잖아요. 도구가. 애터미라는 도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몸 공부가 있어요. 몸으로 뛰어야지. 정보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쑤시고 다녀야 되는 거야, 쑤시고. 그 사람이 총을 맞아도 쑤시고 다녀야 돼요. 양궁 선수가 어떻게 그 관역을 맞췄을 때 맞출 수가 있어요. 무한정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공의 8단계 중에 뭐가 있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 꿈과 목표예요. 꿈과 목표. 네. 이 꿈이 없어서 이 목표 설정에 시간을 다뤄놓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나는 장기 목표로 2년을 딱 꼽았어요. 내가 지금 50세고 지금부터 시작하지만 내가 5년에는 총무부장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리더가 되자. 그리고 단기 목표를 했어요. 단기 목표는 1년 농사. 정복향의 원리처럼 봄에 씨앗을 뿌리고 겨울에 무엇으로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엔 피땀 흘려서 가꿔서 가을에는 내가 수확을 할 것이다. 1년 목표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화가 돼서 이런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계속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스템에 타가지고 하고 나서 결단을 한 거야. 결단. 두 번째 결단. 결단은 뭐냐면 주도적인 삶. 누가 야, 너 그 무슨 다단계야. 바지가랑이 쫙쫙 끌리면 탁탁 털어가면서 얘 무슨 소리야.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어. 너 하기 싫으면 너는 가. 주도적으로 내가 쫙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대가집을 분명히 나는 5년 동안 목표를 했기 때문에 대가집을 분명히 할 것이다. 왜? 나는 3,400을 벌려고 1억씩이나 내가 투자했잖아요. 뭐든지 내가 뭔가를 보려면 뭐든지 투자해요. 근데 여기에는 돈을 투자해요? 돈 투자하잖아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시간. 그래서 대가집을 내가 분명히 해서 이것들을 나하고의 관계예요. 나하고의 관계. 여러분들이 회사 제품 수익구조가 이걸 하다 보면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꿈과 목표를 정하고 결단을 하세요. 칼이 한 손에 칼이 들려있는 거 뭐냐면 모든 걸 탁탁 이 애터미 내 성공의 지름길에 걸림돌이 되면 칼로 난도질을 해서 딱딱 자를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센터를 5명이 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평짜리 5명 오픈을 12평짜리 창고밭 같은 모이는 장소를 5명이서 딱 시작을 했어요. 5명이 시작했는데 12평 조금만 시작해서 그때는 처음에 김성심은 지금 소리라도 들리죠? 에? 근데 옛날에는요 내 앞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름 석자 하는데도요 이 손이 달달달달 떨렸어요.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 가슴속에는 내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해내야 했어요. 떨려도 해야 했어요. 내가 국장이 돼서 그 전주에 있는 그 스폰서의 강당에 가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해놓고 얼마나 더 손이 떨렸는지 놓고 나서요. 거기서 차를 한 잔 주는데요. 이 차 들은 손이요. 달달달달달 떨렸어요. 그러나 나는 해내야 했어요. 왜요?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중도해서 나는 거기서 못해라고 주저앉았으면 이 정말 박한기 회장님 존경스러운 분하고 내가 이 일본까지 와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 앞에 했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초등학교 같이 못 나온 정말 밑바닥에서 했던 사람이 여기 단계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12평짜리가 50명이 딱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성으로 110평짜리를 옮겼어요. 그때는요 센터피도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수입도요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센터피가 월 200만 원이 넘는 400만 원 있어야지 돌아가는 센터였어요. 그러나 나는 봤어요. 박한기 회장님이 17명에서 시작할 때 빽빽하게 이 강당에 들어설 거라는 그 생각,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했지만 저도 김성심이가 110평짜리에 50명이지만 앞으로 한 바퀴만 굴러가면 100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찾으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모든 스폰서들이 말렸어요. 무슨 아직도 수입도 안 되는데 그걸 할 것이냐고. 그러나 저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이건요 애터미는요 그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에요. 사업. 지금은 구멍가게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대형마트의 사장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작게 보시면요 장사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꿈을 그리다 보면요 여러분들 거가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대덕주신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잖아요. 일본,
캐나다, 미국, 중국, 전 세계 회원이요. 나 모르는 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나 모르는 사업자들이 빽빽하게 지금 제 밑에서 계속 나도 성공할 거라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고작요 몇 명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애터미가 여러분들을 성공을 시켜준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애터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는요 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일본에서는요 워밍업 해요. 아직 바람이 안 불었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바람이 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바람 불 때 연 날리라는 회장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 날려봤나요? 연 저는 날려봤어요. 바람 불 때 연 날릴 때는 저기 연을 한 사람이 잡고 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너 연 와, 난 잡아 당길게 해가지고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일어나가지고 쫙 올리면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나는 끌어오고 저쪽에는 안 잡고 있으면 딱 끊어져 버리죠. 그래 놓고 딱 올리면 바람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기법만 잘 딱 놨다 당겼다 하면 연이 가만히 있어도 그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그 기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그 연 그냥 꼬꾸라져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람이 막 불고 있어. 바람 불 때 연날이라고는 그 기법만 배우면 가만히 서 있어도 그 기법으로 놨다 당겼다 해가지고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법을 언제까지 배우냐면 1년이라고 저는 1년이라고 해놔요. 1년. 1년 동안 내 파트너들은요 한국에서는요 1년 동안 한 명도 내 산하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 굳건하게 내가 애터미화를 해라.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1년에 애터미화가 되면 한 사람이 딱 오시면 그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고구마가 한번 쫙 뽑으면 고구마 줄거리에서 고구마가 확 따라오듯이 쫙 빨아 당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배고파라. 저는요 4,500을 버는 노래방을 딱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난 배고프라고 생각했어요. 왜? 밥 먹던 거 죽 먹어라. 1년만 견디면 앞으로 1년 후에는 200이 되면 이 돈으로 얼마든지 내가 5년 동안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목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여자지만요 이런 목표 설정을 하고 끝까지 왔어요. 저는 연약한 여자예요. 연약해 보여요?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저요 이 사업하면서 공부 못하는 그 서름 때문에요 얼도 못하게 울었어요. 무시당하는 그 표정들. 왜? 회사 제품 수익 구조 말도 제대로 못하죠. 누구한테 진짜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이름 석자 발표하는 것도 덜덜덜 떨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수많은 일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나 내가 5천만 원을 벌려고 하는 이 목표를 거니면 숱하게 옆에서요 개 짖는 소리도 나고 염소 우는 소리도 나고 꽃도 있고 들도 있지만 저는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암만 이 목표만을 향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그 아까 얘기하셨죠? 그 오라버니 아무리 그분한테 돈을 벌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이 그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 한 분만 놓쳐버리고요 다 성공했어요. 제가 저 혼자만 번 게 아니에요. 같이 한 사람이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애터미에서 박강 회장님하고 같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통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애터미 주식회사가 역사를 바꾸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요 밥 굽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애터미에서 많이 나와요. 삼성, 현대 그런 회사에서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요 1%의 부자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공헌할 수 있는 삶을 살겠어요? 박강 회장님 그랬잖아요. 나는 큰 돈이 필요 없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큰 돈이 필요 없어요. 저도.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집이나 있고 어느 정도 진짜 먹고 살 것만 있지 다 넘쳐서 흘러가야 된다는 저도 사고방식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여러분들도 공헌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한번 꿈꿔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쁨을 준다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지라는 그지 있었죠. 얻어먹는 그지. 그 어린 나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쓰레기통에 있는 걸 주워 먹을 수 있을까? 충격이었어, 충격.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저는 그런 부분들 보면 그래 그 아줌마가 조금 약간 머리가 이상이 있었나 봐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빵을 집어먹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가게방에 가서 얼른 빵을 사다 그 아줌마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왜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굶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저렇게 굶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 생각했을 때요. 나도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삶을 부자가 돼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바람 불 때 연 날리세요. 연을 날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박강계 회장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않아요. 박강계 회장님은요. 최선을 다하고 내 몸이 부서져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와서 여기도 강의할 거예요. 저는 박강계 회장님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 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